안녕하세요. 제4장 거래자료의 입력 조회 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 일반 점표 입력 볼게요. 제4장 제1절은 실기표 문제 2번을 대비하기 위한 단원이고 실기표 문제 2번은 18점 배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매우 점수 비중이 높고요. 이 내용들은 실기표 문제 2번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제3장에서 배웠던 차변, 대변, 회계 처리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못 맞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당 메뉴, 일반 점표 입력 메뉴거든요. 요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입력란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번 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시험은요, IT 시험이 아닙니다. 단축키 같은 거 모를 수 있거든요. 처음에 모르지.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따박따박 충분히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따라와 주십시오. 필요한 내용은 제가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 다 드릴게요. 됐죠? 출발합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는 회계상 거래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없는 모든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가 일반 점표 입력 메뉴라는 거랍니다. 자, 따라서 이 메뉴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같은 건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변, 대변, 회계 처리 내용만 입력하면 끝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실제 문제 가지고 문제 내용을 입력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42의 기출문제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려고 그럽니다. 9월 24일 거래처 주식회사 미성공업사에서 외상 매출금 중에서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주식회사 미성공업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답니다. 이러한 거래가 생겼다. 어떻게 입력합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고 300만 원. 차변에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통화대용증권이다 그죠?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얼마요?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입력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위에 제시되어 있는 회계상 거래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자, 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따박따박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입력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일단 위에 회사는 주식회사 제1이라고 되어 있네. 자, 회사를 일단 주식회사 제1로 해가지고 일반 점표 입력 메뉴를 연다 이겁니다. 날짜가 며칠입니까? 9월 24일이라고 여기 9월 24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참고로 월만 입력하고 일자를 입력 안 하면은 자, 지울 때는 항상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면 자, 9월 달의 모든 거래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런 기능은 해당 월의 거래 내용을 조회할 때는 이런 기능도 가끔 쓰이겠다고죠. 그래서 교재에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특정한 날짜의 거래 금액을 입력할 때는 일자까지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화면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막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좀 깨끗한 상태로 해당 일자만 딱 열어가지고 입력하는 걸로 합시다. 9월 24일로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이 회사는 9월 24일로 이미 회계 처리한 게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이 회사는 9월 24일 거래는 하나도 없고 이제 처음으로 요 날짜의 거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입력할 것인데 입력란 보니까요. 번호는 점표에 대한 번호거든요. 이런 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구분란부터 입력하는 것인데 구분란을 보면 밑에 메모가 있습니다.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대변 이렇게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채우세요 라고 밑에 메모가 있다고. 이 중에서 뭔가 채우면 될 것이고 계정과목 채우면 되고 거래처 채우면 되고 거래에 대한 메모를 적유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제3장 제2절에서 타계정 대체라는 거래를 배웠습니다. 그러한 타계정 대체 거래가 있을 때만 적요란을 채우고 그 외에는 우리는 공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적요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변금액 또는 대변금액을 채우면 하나의 라인이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을 하나만 지금 채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이러한 거래를 입력하려면 라인이 몇 개 필요할까요? 3개 필요합니다. 왜? 사용된 계정 과목이 하나, 둘, 셋, 3개니까. 됐죠? 그래서 라인 하나씩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채워나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필요한 분계 내용이 입력이 완성이 된다. 별거 없죠? 이제 하나씩 채워가 볼게요. 자, 그리고 입력 순서는요. 차변을 먼저 입력하든 대변을 먼저 입력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차변 쪽에 현금 계정 과목 금액도 있고 보통 예금 계정 과목 금액도 있는데요. 요 둘 중에 뭘 먼저 입력하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3개 라인을 채워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편의상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요거를 먼저 채워 나가기로 합시다. 됐죠? 자, 먼저 구분란을 채워야 됩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구분란에 아까 메모 읽었습니다. 6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까요? 대변이니까 4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4번.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자, 거래처 등록 메뉴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외의 메뉴에서 거래처 또는 계정 과목을 불러온다. 방법 2가지 중에 하나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컷을 여기 두고요. 방법 1. F2 버튼 또는 코드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창을 띄운다. 검색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끌고 와진다. 또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었죠. 커서 자체에서 외상 매출금 필요한 계정 과목의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외상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바로 검색 화면에서 두 글자를 쳐가지고 조회한 화면이 지금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여기서 외상이라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전부 다 검색되는데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 쳐도 이렇게 끌고 와진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그렇죠? 외상 매출금 남한테 받을 돈이니까 거래처도 입력해야 되거든요. 미성공업사라는 거래처를 불러오자. 마찬가지 방법 2가지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저는 방법 2로 불러와 볼게요. 거래처란에다가 미성 이렇게 두 글자 친 다음에 엔터키 칠게요. 그러면 바로 많은 거래처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미성이라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처는 딱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다. 미성공업사. 그래서 그거 하나만 검색되거든. 요거를 바로 엔터키 치면 미성공업사가 딱 입력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거래는 현재 타계정 대체 거래 아니죠? 그러면 적요란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시면 된다고. 마지막으로 금액 300만 원을 요 대변 쪽에다가 3000 000 이렇게 채우시면 한 라인이 완성.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을 완성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2개 라인을 채우면 이 분계가 입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기편 문제 2번이라고. 쉽죠? 일단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몇 가지 해볼게요. 자, 차변의 현금, 차변 보통예금 마저 입력합시다. 자, 현금은 차변이다 그죠? 자, 그러면 구분란에다가 차변이니까 3번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이고 계정 과목 현금이니까 현 이렇게 한 글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리고 엔터키 치면 현금이 딱 불려와 가지고 입력될 것이고 현금은 거래처 같은 거 관리할 필요 없거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적요 넘어가시면 된다. 타계정 내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금액은 우리가 입력한 적도 없는데 300만 원이라고 채워져 있죠. 요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항상 입력할 때 현재 상태에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이 딱 설정이 되어 있대요. 이런 거를 실무에서는 플러그 기능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복식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서 어차피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좀 합계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입력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이 있대요. 마지막 라인을 채울 때. 그런데
우리는 요게 맞으면 그냥 엔드키 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굉장히 편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300만 원을 해당되는 금액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얼마로요? 100만 원으로. 1000 000 이렇게 채우고 엔터키 치면 이제 두 개 라인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인요. 보통 예금 200만 원 채워봅시다. 차변이니까 3번 이렇게 입력하고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보통 예금 거색된다 그죠? 불러온 다음에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저기도 넘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금액 200만 원 이번에는 플러그 금액이 자동으로 이미되어 있는데 요거 맞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엔터키 치고 넘어가시면 마무리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전부 다 입력이 다 되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의 입력이 완료된 것이지 뭐. 됐죠? 이런 식으로 실기편 문제 2번은 채워 나가면 된다. 자, 여기서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딱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하나 채워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차변, 대변. 자, 계정 과목이 차변에도 2개 있고요. 대변에도 2개 있대요. 금액이 한 개는 100만 원, 한 개는 20만 원. 이것도 한 개는 100만 원, 한 개는 20만 원. 이러한 분계가 있대요. 라인이 몇 개 필요할까요? 4개 라인이 필요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채워 나갈 때 위에 있는 A, B, C, D 계정 과목이 있다고 볼 때 A 계정 과목 금액 그리고 그 다음에 P 계정 과목 금액 입력한 다음에 C, D를 입력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계정 과목과 금액 입력한 다음에 C 계정 과목 금액을 입력한다. 그러면 요 2개 라인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이미 일치해버린다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요 2개 라인을 하나의 거래를 보고 번호 1번 이렇게 딱 부여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P 계정 과목 금액을 채우고 D 계정 과목 금액을 채우면 요거 2개 라인은 위에 거와 다른 거래로 프로그램이 인식해가지고 밑에 2개 있는 라인에 대해서는 2번이라고 번호를 딱 자동으로 부여해버린다 이거지. 실무에서는요 그렇게 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가끔 이러한 분계에 대해서 하나의 전표 번호로 입력하세요 라고 출제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번호를 밑에 자동으로 부여된 거를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고칠 수 있는 기능도 있대요. 그게 이름이 위에 있는 번호 수정 기능. 번호 수정 기능. 자, 일반적으로는요, 요 전표 번호는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냥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요 전표 번호를 고쳐야 될 때는 번호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된답니다. 그러면 번호 수정이라는 마크가 딱 나타나고 그때는 이제 해당되는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치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번호 수정 버튼 다시 누르면 일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또 못 고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번호 수정 기능을 우리 교재에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수정 버튼 됐죠? 우리 교재에 있는 번호 수정 기능. 그게 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구분란에 6가지 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세한 내용 우리 교재에 있는데 말로 제가 설명합니다. 6가지 기능 구분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결론부터 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6가지 구분 번호 중에서 우리는 2개만 사용한다. 차변 낼 때는 반드시 그냥 3번, 대변 낼 때는 무조건 4번을 입력한답니다. 나머지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그게 결론이고 1번, 2번 출금 입금은 뭐 하는 건지 이제 부연 설명해 봅니다. 출금은요. 거래 금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답니다.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이 되고 금액은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 금액들의 합계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계정 과목과 해당 금액을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채워줄 테니까 입력하는 사람은 차변 내용만 잘 입력하세요라는 그런 기능이 출금이라는 구분 번호래요. 편의 기능이다 이겁니다. 편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시다. 설사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변 4번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 불러와서 금액, 해당 금액 입력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앞으로 입력하기로 하자. 편의 기능 같은 거 사용하지 않기로 합시다. 왜?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 기능까지 우리가 써먹으려고 하면 머리가 막 너무 아프다고. 제가 강조했죠. 프로그램 입력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계 처리 쪽에 철저하게 집중하자 이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입금도 그렇습니다. 2번 입금은요. 거래 금액 전체를 다 현금으로 받는 거래랍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 그리고 해당 금액을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입력해 줄 테니까 너희는 대변만 잘 입력하세요라고 편의 기능이 있는데 그 이름이 2번 입금이래요. 이런 편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사용 안 한다. 전부 다 현금으로 받는 거래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는 구분 안에 3번 이렇게 입력하고 현금 계정 과목 탁 불러서 입력하고 금액 입력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항상 3번 아니면 4번만 사용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차변, 대변 이렇게 분계 내용을 입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닌 거니까 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5번, 6번이랍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분계에서 차변일 경우에는 5번으로 나타나고요. 대변일 경우에는 6번으로 나타난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써먹을 일이 없겠죠? 입력할 때는. 그래서 입력할 때는, 분계 입력할 때는 우리는 3번하고 4번만 앞으로 써먹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출 포인트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 계정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기출 포인트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요거 별표 쳐 주십시오. 자, 우리가 제3장에서 여러 계정 과목들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받을 돈, 채권, 줄 돈,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되는데요. 읽어볼까요? 받을 돈은요. 외상매출금, 받으럼, 미수금, 선급금이고 그리고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도 이런 채권에 해당한답니다. 줄 돈,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임대보증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것들이 채무, 줄 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래요. 따라서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따박따박 입력하자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입력하다가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 입력을 하십시오. 설사 계정 과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계정 과목이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입력했다고 해가지고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이러한 계정 과목인데도 거래처를 입력 안 해버리면 뭔가 회사 업무할 때 차질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감점을 시켜버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험 칠 때 혹시 거래처 입력하는지 여부가 헷갈리면 무조건 입력을 하자. 그러면 절대 불이익 받지 않는다. 됐습니다. 이렇게 요령을 딱 정리해 두시면 한결 스트레스가 덜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데이터상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가 입력 안 된 상태로 데이터가 딱딱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 직원한테 9월 1일 날 출장 갈 때 가지급금 10만 원 주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가지급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데이트에서 기록되어 있을 거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당연히 홍길동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봅시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9월 1일 가지급금에 대해서 돌아와서 정산했으니까 그 분계를 9월 10일자로 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여비, 교통비 등 해당되는 계정 과목 적고요. 대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의 감소를 기록하면 된다고. 가지급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고. 차변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홍길동 거래처 기록돼 있으면 없앨 때 당연히 홍길동 기록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 보면 차변의 가지급금 데이터를 보면 홍길동이라는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9월 10일자 분계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결론은 뭐라고? 헷갈리면 그냥 입력하라고. 홍길동이라고. 입력하면 전혀 감점되지 않는다. 진짜 정확한 입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애당초 차변에 가지급금 증가가 기록될 때 홍길동이라는 거래처가 없었으니까 없을 때도 사실은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것이 정확한 입력이겠지. 그러나 이 읽은 것까지 애당초 날짜 거래까지 이렇게 확인 못할 거라고. 실제 시험 칠 때는 시간이 쫓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대변에 요거 가지급금 기록할 때 그냥 거래처 입력하라고. 그러면 절대 요 불이익이 없다고. 왜? 데이터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입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다시 한번 잔소리할게요. 이러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 혹시 시험 칠 때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무조건 문제에서 혹시 거래처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냥 입력을 하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이런 계정 체계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산이랑 부채에 대해서 혹시 이름이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두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코드 번호가 작은 거는 유동 항목이고요. 큰 거는 비유동 항목이랍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된대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계정 체계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비용에 대해서 똑같은 이름의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될 때 500번대 코드는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이고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고 900번대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그거를 꼭 알고 제대로 코드를 끌고 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별표 칠게 두 개다 그죠? 기출 포인트에 있는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 그리고 비용에 대한 이러한 계정 과목 코드 체계 두 가지를 별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교재 내용 쭉쭉 따라가면서 교재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있네요. 스페이스바 엔터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할 때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키를 사용하면 조금 더 입력할 때 편하답니다. 엔터키는요. 바로 위에 라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딱 입력해 주는 거랍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 치면 바로 위에 있는 차변 내용이 입력이 될 것이 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니까 위에 바로 있는 차변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입력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는요. 뭔가를 그 입력란을 없애는 기능을 한답니다. 스페이스바는 지우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엔터키 치면 쭉쭉 위에 거 복사해가면서 넘어가거든. 넘어가면서 위에 거 굳이 복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 됩니다. 스페이스바와 엔터키에 대한 이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하는 넘어가실 때 우리 방향키 버튼 있죠? 그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아마 입력란이 옆으로 쫙쫙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키 내용, 방향키 버튼 사용하시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검색창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규 거래처 입력 방법이 설명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를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어떤 문제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래처를 신규 입력하세요 라고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 메뉴를 닫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굳이 갈 필요 없답니다. 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상태에서 신규 거래처를 입력할 수도 있대요. 자, 거래처 란에다가 커서를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나와 있는 거래처가 주식회사 별사랑이네. 자, 별사랑을 검색해 볼게요. 별사랑 이렇게 치고 엔터키 치면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중에서 별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래처가 전부 다 줘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 모든 거래처가 다 이렇게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규 거래처로 등록해야 되겠다. 그때 아래쪽에 보면 신규 등록이란 버튼이 보입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요 거래처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기능 가끔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거든. 그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규 거래처 입력 방법이고, 그 아래에 있는 대차 차익은요 이겁니다. 우리 회계에서 분계는 철저하게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입력을 할 때 상단에 대차 차익이 항상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교재 얘가 언제입니까? 11월 2일자 거래네요. 11월 2일자 거래 봅시다. 11월 2일 거래를 보면 현재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실수로 차변에 150만 원 기록해야 되는 걸 15만 원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메뉴를 닫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닫기 전에 이렇게 경고 화면이 딱 나타난답니다. 현재 대차 차익이 0원이 되어야 되는데 135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고치고 마치세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경고창이 뜬다 이거죠. 그게 대차 차익요란. 대차 차익은 항상 0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메뉴를 닫으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조창이 뜹니다. 차익이 있는 데이터가 한 건 있습니다. 조회할래요? 너 뭔가 잘못한 것 같아. 확인해봐라 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라고 보면 그 해당되는 전표 내용이 딱 나타납니다. 조금 전 그거지 뭐. 여기서 이제 고치면 되겠다. 아, 차변 당좌예금이 150만 원 돼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15만 원 했네 라는 거 확인했다 이거지. 자, 여기서 커서를 해당 숫자로 놓고 150만 원으로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좀 빨리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플러그 기능이 딱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항상 현재 상태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플러그 기능이 딱 내장되어 있으니까 커서를 해당 금액에 딱 두고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금액 150만 원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더랍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요. 따라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내용을 지우는 기능. 두 번째, 이와 같이 플러그 기능이 활용될 때는 플러그 숫자를 딱 채워주는 기능, 그게 있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이 있다. 스페이스바는. 지금 상황은 플러그 숫자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란입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 스페이스바의 두 가지 기능. 자, 지금까지 필요한 내용 전부 다 설명드렸고 이제 사례를 조금 더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출금, 입금, 대체전표 작성 사례. 출금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입금 기능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편의 기능.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기능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구경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됐죠.